자, 지약 104페이지 지구의 기후 변화를 잠깐 볼게. 자, 여기 지약 1에서는 기후라는 건 일단 30년을 평균 낸 일기 상태를 우리가 보통 기후라 불러주고 30년마다 평균을 내서 걔네가 변하게 되면 기후가 변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보통 기온하고 강수량을 평균을 내주는 거지. 자, 이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는 자,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는 지금 외적 요인을 여기서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어. 우리가 내적 요인은 많이 배워봤거든? 근데 이 내적 요인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근데 외적 요인은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천문학적인 요인을 보통 우리가 외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천문학적 요인에 대해서 지금 소개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자, 일단 자연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 자, 천문학적 요인을 봅시다. 천문학적 요인. 자, 천문학적 요인에는 자,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식률의 변화가 세 번째야. 네 번째로는 자, 태양 활동의 변화해서 흑점수 변화가 있는데 얘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일단 소개 정도만 지금 나와 있고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설명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구 자전축의 이 세차 운동은 뭐냐? 세차 운동. 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 그림을 잠깐 봐봐.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해. 그럴 때 우리 공전 궤도는 타운 궤도야.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이 있고 이 지구와 태양과 먼 원일점이 있어. 이건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타원은 원래 초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에 이 태양이 있는 거고 그래서 타원 궤도로 움직이게 되면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반부는 우리가 북반부에 살고 있잖아. 북반부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겠어? 겨울이 되겠어? 자, 보통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여름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북반부는 이 근일점이 현재, 자, 현재 상태일 때 겨울이야. 그리고 원일점이 여름이야. 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태양을 딱 봤을 때 이 자전축이 태양과 반대쪽을 향하느냐 태양 쪽을 향하느냐 이게 좀 틀리거든? 자,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하는 거 태양 반대쪽을 향하는 거 자, 이게 바로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여름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위쪽에 쓴 이유는 뭐냐? 북반부 중심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남반부는 항상 북반부와 반대야. 자, 우리가 여름이면 남반부는 겨울이고 우리가 겨울이면 남반부는 여름이잖아. 그래서 이 남반부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거고 원일점이 겨울이 되는 거야.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위에 쓰는 게 북반부, 아래 쓰는 게 남반부.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북반부에 있기 때문에 북반부 중심으로 외우고 남반부가 나오면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자, 이 자전축이 팽이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는 거야. 팽이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그래서 이 한 바퀴를 돌아서 얘가 정반대로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근일점이 자, 이렇게 돼버리면 북반부 기준으로는 근일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거고 원일점은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겠지. 그러면 현재보다 이렇게 반대로 자전축이 반대가 되는 순간은 기온의 북반부 중심으로 기온이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겠지. 그러면 북반부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 연교차는 더 커지게 된다. 자, 반대로 남반부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이 여름이었고 원일점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자, 남반부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될 때는 언제냐? 13,000년 이후야. 자, 거기 보면 자, 세차원형을 잠깐만 볼게. 자, 지구 자전축이 자, 이 폐기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주기는 26,000년이래. 자, 외워야 돼. 자, 한 바퀴 폐기처럼 확 돌아오는 시기가 26,000년. 그래서 이 폐기처럼 반대로 자전축이 될 때는 몇 년 후다? 13,000년 이후다. 자, 13,000년.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일점이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게 없지만 13,000년 이후는 훨씬 더 뜨거워진다는 소리니까 뭐 그때 되면 연교차가 커지는 거는 뭐 한참 후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문학적 요인은 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거에 변화가 생기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를 외워주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인데 자, 지구 자전축도 자, 지금은 23.5도야. 그런데 작을 때는 21.4, 클 때는 24.5야. 자, 다시 말해서 자, 24.5 기울기 경사각이 커져. 자, 경사각이 커져.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엄청 크겠지.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질 것이다. 자, 경사각이 작아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질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가 자,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경사각이 커지게 되면 연교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41,000년이야. 자, 말하자면 24.5도가 되었다가 다시 24.5도가 되는데 41,000년이 걸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구 공전 이심률의 변화인데, 자, 이심률은 뭐냐면은 원래 공전 궤도가 원에 가까우면 이심률은 0이야. 자, 원에 가까우면 이심률이 0. 자, 타원이 되면 이심률이 커져.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0일 때는 자, 잘 봐. 북반부 기준으로 자, 항상 북반부 기준으로 자, 근일점이 멀어진단 말이야. 자, 근일점이 멀어지게 되면 겨울의 기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돼. 자, 원일점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 반대다, 반대. 자, 다시. 자, 다시 할게. 자, 근일점이 멀어져. 자, 원일점은 가까워져. 그러면 근일점은 북반부 기준으로 뭐야? 겨울이잖아. 그러면 멀어지게 되면 기온은 더 낮아지고, 원일점은 북반부 기준 여름이기 때문에 기온은 어떻게 돼? 더 높아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자, 반대로 자, 남반부는 자, 남반부는 자,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일점은 여름인데 기온이 낮아지고 원일점은 겨울인데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남반부가 북반부의 반대이기 때문에 북반부 위주로 외워주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타원이 자, 봐봐. 타원이 원이 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 타원이 원이 될 때니까 20률이 작아질 때야. 거기 보면 20률이 커질 때가 나오잖아. 자, 20률이 커진다는 것은 타원에 가까워지는 거야. 타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타원에 가까워지면 북방부의 연교차는 작아져야지. 근데 20률이 작아져. 원에 가까워져. 그러면 금방 설명한 것처럼 북방부의 연교차는 커지게 된다. 자, 이것을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자, 사이드 맨 위에, 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나온 게 있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고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져서 연교차, 기온의 차이는 커져. 그래도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지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연교차는 커져도 연평균 기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답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맨 위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그래서 연교차랑 상관없이 연평균 기온은 변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연교차는 변할 것이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에 태양 활동의 변화, 흑점수 변화를 잠깐 보자. 자, 흑점수는 당연히 11년을 주기로 변하게 되는데, 자, 11년을 주기로 커지게 되면, 흑점수가 많아지게 되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 소빙하기 때는 흑점이 거의 관측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흑점수가 매우 적어질 때는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면 된다. 자, 뒷페이지 넘겨볼게. 자, 뒷페이지는 지구의 내적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천문학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자, 세 가지. 아, 이거 하나 정리를 안 했네. 자, 20년 변화는 주기가 얼마다? 자, 얘는 주기가 10만 년.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자, 천문학적 요인은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반대로 도는, 자, 기울기 변화, 그리고 원이냐 타원이냐 20년 변화,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주기가 가장 긴 건 20년 변화, 10만 년. 그 다음은 이 기울기 변화, 4만 1000년. 그리고 세차 운동이 2만 6천 년으로 이 주기가 가장 짧다는 거. 그리고 이 세차 운동은 반대가 되는데 13,000년이 지나면 반대로 자전축이 변하게 된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이 주기 정리해주고 얘네들의 연교차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현재 근일점의 북방부는 겨울이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뒤쪽에 자, 지구 내적 요인,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적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지구 내적 요인은 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표면 상태 변화야. 자, 지표면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게 되는데, 자, 빙하와 숲, 나무, 이게 대표적 케이스다. 자, 빙하가 높게 되면 반사율이 어떻게 돼? 감소가 돼. 왜냐면 빙하는 반짝반짝 빛나잖아? 자, 반짝반짝한 건 투명하고 이런 애들은 빛을 많이 반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높게 되면 반사율이 떨어져. 자, 숲,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로 만들면, 자, 숲이 태양열을 흡수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반사율이 되려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얘가 흡수를 못하고, 반사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봐봐. 빙하가 높게 되면 반사율이 떨어져. 그럼 반사율이 떨어지면 흡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빛이 들어오게 되면 튕겨나가는 게 반사. 자, 나머지는 흡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반사율이 높아지면, 자, 되려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숲나무를 베어서 농경재를 만드는 것은 반사율이 떨어지잖아. 반사율이 높아지잖아. 그럼 대략 흡수율은 떨어져.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반사율 개념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대략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는 커져서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에 의한 기온은 또 상승을 하게 돼. 그러면 얘가 더 클 것이냐 걔가 더 클 것이냐는 좀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일단은 반사율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온실기체 배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특히 숲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온 변화를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이 개념을 좀 봐줘야 돼.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어. 양쪽 개념이 있는 거야. 자, 화산재도 마찬가지다. 화산이 폭발했어. 그러면 대기 투과율이 어떻게 돼? 빛이 대기를 투과하는 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어. 사이드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온실 기체들도 많이 배출돼. 그러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걔네들로 인한 온난화 현상은 또 기온 상승 효과는 또 생겨. 하지만 화산재로 인해서 기온이 또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화산재가 포인트냐 아니면 온실 기체가 포인트냐 거기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다. 자, 그 지점을 좀 잘 봐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수력 분포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봐봐. 자, 판계하를 형성했을 때. 자, 판계하를 형성을 하게 되면 자, 모든 대륙이 다 모이게 되겠지. 자, 다 모였어. 자, 다 모이면 기본적으로 해양성 기후보다는 대륙성 기후가 많아져. 그리고 얘네가 분리가 됐어. 그러면 해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해양성 기후의 면적도 넓어지게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잠깐만 보면 자,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가 이게 연결될 때랑 연결되지 않았을 때 해류 변화가 생기거든. 자, 얘가 연결이 되면 해류가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하잖아. 그러면서 해류의 전달이 억제되기 때문에 북극 부분에 빙하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수력 분포에 따라서 해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기후가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때문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해서 또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인위적 요인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이 온실 기체는 화석 연료의 연소. 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지. 자,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서 뭐가 많이 발생해?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 그리고 또 가축 사육 증가 뭐 이런 걸로 메테인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온실 기체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킨다. 자, 거기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혁명의 결과 미세먼지가 많아지잖아. 그런 것 때문에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자, 얘가 우선적이냐 얘가 우선적이냐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온실기체 배출은 기온을 높이는 거고 에어로졸은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반사율도 마찬가지로 각각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냐 하강하냐는 각각 어떤 요인에 따라서인지를 봐줘야 돼. 포인트도 어떤 건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고 그 모든 종합적인 결과 지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온실효과와 열수지 개념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인간의 활동하고 기후의 변화 쪽에서 지구의 온실효과 쪽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지구의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복사평형이라는 게 뭐지? 자, 흡수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가 같을 때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얘기해줘.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출하고 반사는 구별해야 된다. 자, 반사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듯이 자, 태양 복사에너지가 100% 들어오지. 그러면 튕겨나가는 게 반사야. 그러면 이 반사는
이 흡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출된 거와 상관이 없어. 일단 방출이라는 것은 흡수가 된 상태에서 다시 나가줘야 돼.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봐봐. 태양 에너지 중에서 요만큼을 흡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70%를 흡수한 거지. 얘네가 흡수한 양이야. 그러면 흡수하는 만큼 외부로 나가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70 나가는 거, 요게 바로 방출 에너지가 된다는 거. 일단 흡수를 했다가 다시 내보내야지. 반사는 흡수되는 것 중에서 튕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튕겨나가는 거니까 방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흡수하는 만큼 방출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흡수가 더 많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방출이 더 많으면 온도가 내려가.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아지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이 그림 볼게. 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만큼 100이 들어와. 그러면 100만큼 나가줘야 되겠지. 그럼 나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 근데 만약 대기가 있다.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와.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도 100만큼 나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계속 대기에게 흡수가 돼. 그래서 다시 지표면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대기가 있는 경우, 얘는 지표면이야. 자, 이 대기가 없는 경우는, 자, 지표가 흡수할 수 있는 게 100이기 때문에 100이 나가면 돼. 그런데 여기서는 대기가 있는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주는 게 100이야. 근데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재복사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50이나 100. 그러면 그만큼 지표가 나가게 돼. 그리고 그거는 다시 또 흡수되는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면 되는 거고, 이 사이에서 수렴하는 에너지는 100보다 더 많이 지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100일 때와, 자, 150일 때가 당연히 온도가 틀리겠지. 그래서 온도는, 지표면의 온도는 대기가 있을 때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는 거. 어쨌든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은 이루어줘야 돼.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면,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때 이때 봐봐. 대기가 나가는 지구 에너지의, 봐봐. 나가는 지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해서, 자, 지표에게 주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재복사라 불러준다. 이 재복사가 바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자, 대표적 기체가 수증기가 가장 커. 그 다음에 CO2, 그 다음 메테인. 자, 이러한 기체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기체들은 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느냐? 그 이유는, 자, 양과 상관없이 태양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 형태로 보통 들어오게 돼. 자, 거기 보면은 가시광선 형태라고 얘가 나와 있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야. 그래서 태양은 원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 형태. 잠깐만. 그래서 태양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 형태로 들어오는데, 자,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 형태로 나가게 된단 말이야. 자, 이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요 온실 기체들, 이 온실 기체들은 가시광선 영역보다는 적외선 영역을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재복사를 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지표의 온도를 높여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가 없다면, 자, 연평균 기온이 0도라고 한다면, 0도나 마이너스 15도,
근데 대기가 있으면은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잠깐만 볼게. 자, 온실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가스 등등등이 있고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 정도로 유지를 시켜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연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없으면 0도에서 마이너스 15도 정도거든. 훨씬 생명이 살기 쉬운 온도를 유지를 시켜준다. 자,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이때 대기가 흡수해서 재복사 시켜주는 요 양은 내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거야. 항상 50이 아니야. 여기서 달라져. 그래서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설명을 해준 거니까 이게 기본적인 온실효과의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구의 열수지표가 지금 나오는데, 자, 열수지표는 지금 지구의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 숫자로 다 표현을 해준 표가 되는 거고, 이 숫자는 문제집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해석을 할 줄 알면 된다는 거. 자,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냐? 지구 전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양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표면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 자, 대기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을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 자, 지구는 어차피 대기하고 지표가 지구니까 대기권 밖으로 우주하고 얘네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구 전체적으로 파악해주면 되고, 지표면은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잖아. 지표, 대기, 우주잖아. 그러면 지표면에서 나가는 것은 요거,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요거. 자, 화살표를 잘 보면 돼. 자, 대기는 가운데 있는 게 대기잖아. 그래서 나가는 것은 요거, 자, 들어오는 것은 요거. 이렇게 화살표를 잘 봐야 돼. 화살표를. 자, 그래서 계산을 잘 해주면 된다. 자, 한번 해볼게. 자, 교재에 나오는 요 표를 보면 지구가 흡수하는 것은 태양 복사에너지 100% 중에서 반사가 70이 되기 때문에, 자, 흡수는 대기에서 24, 지표에서 47 해서 총 70을 흡수한다는 거. 자, 방출하는 것은 자, 우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70인데 누가 주냐면은, 자, 봐봐. 이게 대기가 58, 지표에서는 12야. 여기 지표면 복사에서 대기로 주는 거, 우주 공간으로 주는 거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기가, 얘는 지표가 해서 총 70%를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복사 평균이 70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70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로 지정을 했을 때 이야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0.5 칼로리라고 하자. 그러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양은 그거의 70%니까 0.35 칼로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지표면을 볼게. 자, 지표면은 흡수되는 게 태양으로부터 47, 그 다음 대기로부터 얼마야? 98. 그러면 총 얼마를 흡수하는 거야? 5%를 지금 흡수하겠지. 자, 이때 100%가 넘어가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 기준이기 때문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 말고도 대기가 지표에게 재복사시켜주는 요 에너지가 여기서는 98이 되는 거지. 98%.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145%를 흡수한다. 그럼 그만큼 방출을 해주면 돼. 그러면 그만큼 방출하는 것은 얼마야? 물 증발로 24, 대류 전도로 5, 지표면 복사 형태로 104 해서 총 얼마나? 145%가 된다. 아, 여기서 아유, 내가 잘못 계산한 게 있어. 이게 104가 아니라 나가는 거 얼마야? 116이야. 지표면 복사. 자, 요거를 합해야 돼. 그래서 걔네들을 합해 주니까 얼마가 돼? 145%가 된다. 요걸 합하는 게 아니라 요걸 합해야 돼. 요게 나가는 거야. 자, 대기가 흡수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얼마? 23.
지표로부터 요만큼을 흡수해. 자, 24, 5, 104. 자, 합해주면 총 얼마가 돼? 156%. 자, 방출은 아까 말했듯이 우주 공간으로 지표로 방출이 돼야 돼. 자,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것은 58. 지표로 재복사 시켜주는 98. 해서 156%. 해서 얘네들 지표면은 145%에서 복사 평형, 대개는 156%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자, 요 표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잘 확인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무조건 흡수하는 거와 방출하는 게 무조건 어때야 된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 자, 그 다음 지구의 온난화를 볼게. 자, 온난화라는 것은, 자,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얘기해준다. 자, 이 원인은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자,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단 말이야. 자,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 상승 효과를 제일 많이 가져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축, 숲 파괴도 있고, 자, 숲 파괴도 있고, 자, 얘는 이산화탄소 증가. 그 다음 가축 사육 증가. 그러니까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지. 자, 얘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자, 메테인 기체. 자, 여기서 이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기체가 온실 기체잖아. 자, 온실 기체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수증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 메테인인데, 자, 이 수증기는 우리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안 봐. 자연적인 요인으로 보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인위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CO2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옆에 사이드 내용을 잠깐만 볼게. 자, 사이드를 보면 온실기체의 온실효과 기여도라는 게 나와. 거기 보면 수증기가 기여도가 제일 높잖아. 하지만 얘는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억지로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기여도가 높은데, 자, 얘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숲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메테인이거든. 자, 메테인은 실제로 같은 농도를 비교할 때는 얘가 온실효과를 더 많이 상승을 시켜. 기온을 더 많이 상승을 시킨단 말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메테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제일 높다라고 본다는 거. 자, 거기 보면 온실효과율이라고 되어 있잖아. 온실효과율은 메테인이 더 크다. 같은 농도를 비교했을 땐 얘가 더 크지만 워낙 대기 속의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제일 크다라고 본다는 거. 그래서 주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보고 있다.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온난화의 영향.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해수면 상승. 자, 거기 해수면 상승을 보면 해수의 열팽창도 있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비가가 녹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거야. 자, 그 다음 기후대 변화,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기후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한다. 해양 산성화가 증가된다. 이런 등등등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봐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보면 기후 모형으로, 자, 기후 모형으로 모의 실험에 대한
지구 기온 변화와 실제 관측 기온 이렇게 나와 있거든. 거기 내용을 봤을 때 인위적인 온실 기체만을 고려했을 때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관측 기온이 누가 비슷하냐 라고 했을 때 자연적 요인하고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가 당연히 관측 기온이 더 높아. 대신 자 최근에 온난화는 자연적인 것보다 당연히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증가량에 의해서 당연히 크게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다음 기후변화 완화 방안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어. 얘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기술을 늘린다. 그리고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량 증식시켜서 광합성량을 늘린다. 또는 대규모 수모를 조성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자 또는 석축권에 에어로졸을 뿌려서 태양 에너지의 뭐를 높인다? 반사도를 높인다. 그리고 우주 반사막. 우주 반사막은 태양 에너지 들어오는 것을 튕겨내는 반사막인데 이 반사막은 나중에 또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가급적 얘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져오는 게 좋겠다. 자 나머지는 국제적 협약 이야기야. 자 교토의정서부터 파리기후 변화 협약 체결됐고 가장 최근에 한 게 글래스고 기후 합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주면 되고 얘네들은 그냥 협약일 뿐이야. 국제적인 협약.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아직 이산화탄소를 이 줄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